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익 특강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잘하는 토익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토익이 그냥 시험 보면은 점수가 나오고 시험 보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토익을 현명하게 하는 요령이 있었거든요. 그 요령,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토익 시험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보면은 점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토익 시험은 뭔가 다른 영어하고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자꾸 시험 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요령들 이야기를 많이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대학교에서 마당 쓸고 돈 줍고, 이거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토익 점수가 나와서 내가 취업을 하든지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도움도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외국어 성적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마당 쓸고 돈 줍기라는 한번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어에서 살아남기 꿀팁 장학금 받고요. 외국어 장학금도 받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토익을 봐야만 성적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8번의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은 토익에 단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토익 파헤치기. 토익은 파트 1, 2, 3, 4, 5, 6, 7 유형이 있어요. 각각의 토익 유형을 잘 볼 수가 있는 꿀팁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영어하고 토익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못해도 토익 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토익 파헤치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Q&A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모 대학의 외국어 능력 우수 장학금의 범위예요.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시험이 있어요.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은 영어기 때문에 영어만 가지고 왔어요. 토플, 탭스, 뭐 여러 가지, 토익 스피킹, 오픽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인증시험을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인정해주는 시험을 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토익을 권장하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인 경우에 토익이 830점, 여기 830점, 그리고 비전공자는 800점 이상. 어쨌든 800점 이상 받게 되면은 성적 장학금 80만 원이 통장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학금을 받았든지 간에 별도로 80만 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내가 내 공부하고 성적 장학금 별도로 딱 꽂힌다고 한다면 이걸 왜 안 할까 싶어요. 정말 마당 쓰고 돈 줍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게 모 대학이라고 했지만 다른 대학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About 토익. 토익의 뜻은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테스트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많이 나와요. 아카데믹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점수 따기가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토익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고, 일상 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실용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는 게 쉽다고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슬프지만은 시험은 정말 많이 봤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약간의 꿀팁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노하우를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게요. 토익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고요. 매월 2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오전에 보는 경우는 9시 20분까지 이제 교실에 들어가셔야 되고, 오후에 보는 경우는 14시 20분이니까 2시 20분에 봅니다. 예전에는 일요일만 봤어요. 마지막 주 일요일만 오전 9시 20분에 시험을 봤는데 토요일이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토익 접수비는 정규 토익은 44,500원이고 특별 추가 접수비는 48,900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토익을 응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시험지를 이제 ETS사에서 보내죠. 보내고 점수가 우리 한국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 토익이 점수가 공개될 때는 그 검색어 1순위가 토익 그 성적 확인이라고 뜰 만큼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취업생이라든가 많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날짜도 나오고 장소도 나와요. 만약에 전주다, 군산이다, 익산이다 한다면은 나하고 가까운데 시험 고사장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당일날 고사장에 현관에 내가 어떤 고사장을 들어가야 될지는 현관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내가 들어갈 교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빌려서 강의를 거기서 시험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교실 밖에 다시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를 교실 밖에 붙여놓으니까 교실 밖에 확인하고 내 자리를 확인하면 돼요. 창가 쪽부터 A, B, C, D니까 그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9시 20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이 부족해서 막 헐레벌떡 들어간다면은 이미 마음부터 불안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가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내가 어느 고사실로 들어가는가 확인하고 신발은 그 부직포로 된 초록색이 아니고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신발 위에 더 신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신고 교실로 들어가시면 되고, 강의실을 빌려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실은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쓰레기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익 출제 기준은 아카데믹하거나 막 아주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은 수능보다도 물론 차원은 다르겠지만 오히려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수능은 대학 입학 수능 문제라서 조금 더 어려워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토익은 그에 비해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적어요. 덜 해요. 어휘라든가 문법, 관용어 중에서 미국 영어에만 쓰이는 특정한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문화에만 해당되거나 일부 문화권의 응시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상황도 피해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의 이름이 고르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직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은 또 피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를 나타내도록 하며 성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유의해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남자고 간호사 선생님은 여자다 그런 식의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은 기계공이라든가 뭔가 중장비를 다룬다 그러면 남자들이 한다 그런 성 편견은 가지시면 이 토익 문제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듣기 평가에서는 다양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발음 및 악센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쇠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토익에서 출제되는 영어 단어의 수가 몇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5,000개? 그래도 인증시험이니까 3,000개? 글쎄요. 2,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 중에서 토익 단어 어플 한번 다운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토익 어플도 난이도가 초중 쉬운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속도 조절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2,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제조, 금융과 예산, 개발, 사무실, 인사, 주택, 기업, 부동산, 여행 등 이런 파트 등에서 이게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원회의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뭐 비즈니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또 익숙해져야 될 일상적인 꼭 대학생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일상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임원회의가 여러분들이 좀 임원회의 혹은 투자 이런 부분이 전혀 생소하다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토익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만큼이 리스닝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LC라고 하고요. 여기는 RC라고 해요.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요. 모든 시험은 LC와 RC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LC는 듣기 평가고 RC는 이제 문법이라든가 문제 푸는 유형인데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파트 1, 2, 3, 4는 LC, 듣기에 대한 것이고 여기 5, 6, 7은 RC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험을 풀 때 시험장에 가면은요. 그 시험지를 주고 나서 시험지에 혹시 파본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파본을 저는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러 봤지만 단 한 번도 파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배부할 정도면 얼마큼 많이 받겠어요. 그거 볼 필요가 없고요. 그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푸세요. RC의 여기 문제는 쉽거든요. 파본을 살펴보세라 하는 시간에 파트 5, RC의 파트 5를 짧으면 5개, 많을 때는 10개가량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LC를 들려주거든요. 그때 다시 LC 와서 LC 들으면 돼요. 시간 충분해요. 문제를 풀기도 전에 내가 5개에서 10개 문제를 이미 풀고 갔다. 그러면 이미 벌써 나는 출발이 빠른 거잖아요. 괜히 파본 살펴본다고 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자, LC는 사진 묘사가 6문항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송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질문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A, B, C, D를 보고서는 답을 하는 것이 문제가 25문항이 나오고 파트 3와 4는 LC 문항이지만 얘는 RC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는 3개의 세트, 하나의 문제 지문은 방송에서 들려주고요.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3개의 세트. 이 문제는 이제 시험지에 인쇄가 돼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의 지문당 3세트씩 13문항이 있어서 39점이고 이 설명문이라는 것은 혼자 대화를 해요. 짧은 대화는 2명이나 3명이 대화를 하고 파트 4는 혼자 대화를 하는 문장이 똑같이 3점인데 여기는 10문항이에요. 그래서 30문항. 그래서 LC가 100문항이 되는데 여기를 왜 파트 3와 4를 RC라고 하냐면은
자, 이 문제도 각각 파트를 넘어갈 때마다 설명을 해요. 이건 어떻게 풀어라라고 하는 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방송 멘트 들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해석을 하고 파악을 하세요. 그러다가 방송 지문 다음엔 그 문제를 딱딱딱 방송 지문 듣는과 동시에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문제 읽어줄 때 우리는 다음 세트를 다시 해석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페이지에 1, 2, 3, 4, 5, 6번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6개 문제를 다 이미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한테 6개의 문제 세트를 파악하시라고 하진 않을게요. 단 3세트만, 한 세트만, 3문제 한 세트만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 2개가 다 똑같이 방송 나올 때 이 지문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중요한 거 밑줄도 다 쳐놓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방송 나오면은 문제만 딱딱딱딱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 3하고 4는 듣기보다는 듣기 문제가 맞죠. 맞지만은 그래도 RC의 해석의 영역이 많이 요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에서 절대 연필 놓지 마세요. 연필.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풀 때 연필을 놓는 순간 나는 점수 몇 개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LC를 푸는 동안 절대 답안지 옮기지 마세요. LC의 백문항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답안지 옮기세요. 여러분이 시험지 풀고 답안지 옮기고 시험지 풀고 답안지 옮기고 하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몇 초가 흘러가는지 몰라요. 특히 이 짧은 대화나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풀라는 요령이 나오는데 그게 45초거든요. 45초면은 저 같은 경우는 2세트, 6개 문제를 해석을 해놓고 다 분석을 해놓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옮기고 답 옮기고 하느라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LC가 다 끝나고 답안지를 옮긴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토익을 가르친 선생님은 파트 여기 6까지 한 다음에 답안지 옮겨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시간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RC에서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LC까지 다 듣고 나서 시험지에 체크가 돼 있고 LC 끝나면 답안지다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세요. 자, RC 문제는 5, 6, 7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쉬워요. 앞뒤 문제 갖고 푸는 문제거든요. 30문항이 있고 그 장문 공란 외우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빈칸이 수시로 이렇게 나와요. 그 문제가 13문항이 있는데 여기도 장문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파트 5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토익 같은 경우 정규토익은 돈 아까우니까 모의토익 끝나고 나오면은 나 몇 개 못 찍었어 못 풀어서 그 말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마 여길 거예요. 단문이 29문항이고 장문이 25문항이에요. 합쳐서 100문항. 이렇게 토익은 LC, RC 100문항이고 LC는 45분, RC는 75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0분이에요. 점수 배점은 LC가 495점, RC가 495점, 합쳐서 990점이 만점이에요. 인터넷에 좀 우스운 글 내용인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토익 시험 보러 간 여자친구를 응원을 하는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땡아 토익 100점 맞고 와 그렇게. 그랬더니 그 댓글 달기를 저걸 남친이라고. 자, 이거 웃자고 한 거예요. 누구를 비하거나 그런 거, 남자 성 뭐 비하나 그런 건 아니고. 자, 왜냐면은 토익이 990점이 만점인데 100점을 맞는다는 말은 이건 찍어도 100점이 안 나오죠. 어떤 토익 선생님이요. 토익을 하나도 안 풀고 백지로 냈대요. 토익은 상대평가거든요. 그랬더니 40점이 나오더래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상대평가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문항을 990점이면은 약 한 문항당 5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때는요, 2개 틀렸는데 만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 생겨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 틀렸는데 10점 깎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다 누구나 쉬운 문제를 내가 맞았어? 그럼 점수 배점은 많지 않지만 다 틀렸는데 많이 틀렸는데 내가 맞았어? 그러면 점수 배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토익을 어떤 때는 대박달, 어떤 때는 쪽박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토익을 나 많이는 안 나왔어. 832점 나왔어. 그렇게. 여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832점 이라는 말. 토익은 점수가 0, 5 단위로 끊어지죠. 아까 제가 하나에 약 5점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32점이 나와요. 800점은 높은 점수긴 하지만 어떻게 832점이 나오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토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익을 잘하려면 이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오형식과 팔품사라고 저는 할 거예요. 오형식과 팔품사를 잘하는 방법이 토익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이게 몇 형식이야 묻는 시험 문제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정말 파트 5 그리고 파트 6도 마찬가지지만 토익을 잘하려면은 오형식과 팔품사 제대로 안 했으면 정말 못해요. 우리나라의 동시통역사 1호가 민병철 선생님으로 알거든요. 강남에 가면 민병철 큰 학원도 빌딩 같은 학원도 있는데 그분이 한국 학생들이 사실 우리들 여러분들 영작 잘 못하시잖아요. 영작이 참 약한데 영작을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한 방법을 생각하고 나서 한 달간을 잘 못 잤다더라 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자, 한 달간 잠 못 잘 만큼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었어? 이게 기초였어? 그게 바로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토익 잘하려면 오형식 정말 잘 끼고 있어야 되고요. 토익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 수거해 가거든요. 답안지는 당연히 수거해 가는데 시험지도 수거를 해 가요.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수거해 가거든요. 제 시험지를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시험지는 SV 다 써 있어요. SV가 뭔 뜻이에요? 주어 동사라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해석을 하는 것보다 SV 써놓고 문제를 갖다 파악하는 게 구조 분석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에 써 있고요. 두 번째는 팔품사 잘 알아두셔야 돼요. 팔품사인데 괄호 열고 칠품사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칠품사라고도 하거든요. 칠품사라는 말은 감탄사를 빼서 칠품사예요. 굳이 이거 품사에 넣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빼면은 감탄사가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려주는 정말 노하우예요. 토익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부터 보지 않고 보기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문제가 1번 하고 문제가 그리고 보기가 A, B, C, D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문제부터 보지 말고 보기부터 보라고요. 그러면 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보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 알 수 있어요. 보기를 봤는데 전부 다 전치사, 야만 접속사야. 그럼 또 확인도 해봐야겠죠? 여기가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럼 접속사가 답이잖아요. 해석도 안 하고 거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습관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답 찾지 않습니다. 정답을 안 찾고 속어법으로 푼다. 자, 문제가 이렇게 있고 보기가 A, B, C, D가 있었을 때 토익은 일상생활에서 나올 법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어떤 것, 얘도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답이 뭐 3%다, 10%다, 20%다. 야는 답을 80% 줄 수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80%잖아요.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을 지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지저분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체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송 멘트에서는 시험지에 낙서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면 안 되고 걷어가니까 원칙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수거해서 이제 소각하는 걸로 아는데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지에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수학 시험 보러 갔는데 연습장은 못 가져가요? 그러면 시험지 한쪽에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감독관이 처음 초보자 감독관인 경우에는 시험지에 뭐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감독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내 돈 44,000원 날라갔다. 이번 시험 망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독관 말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토익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 부정행위나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꿈도 꾸지 않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소거법으로 풀고, 마지막은 해석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하다 안 될 때 하는 게 해석이에요. 해석은 언제 해석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있고 보기가 A, B, C, D가 있는데 단어가 다 이렇게 다 부사야. 예를 들어서 부사라는 말은 전부 다 이 자리가 부사 자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 틀린 부사야. 그때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해석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파트 7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냐? 장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도 길 거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요. 자, 장문을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죠.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러면은 해석하고 또 문제 풀고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잘 보세요. 풀고 나서 답이 있을 거예요. 답하고. 두 번째 문제에 핵심 단어와 묻는 문제가 있어요. 풀고 다 하고. 세 번째 문제가 있으면 세 번째 문제를 푸는 단어 핵심이 있어요. 풀고 나와요. 나머지 읽을 것 눈꽃만큼도 없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웠어요. 구운 다음에 우리 비계는 잘 안 먹잖아요. 비계 안 드시고 가위로 잘라내고 먹는 것처럼 핵심어, 이 문제에 관련된 건 이거밖에 한 줄, 두 줄밖에 없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파트 7도 요령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잠깐만 쉬었다가 2부에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문장의 오형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만나요.